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거든요. 근데 제가 평범해. 근데 그 사람인 자코리아 인디드 여러 가지 많잖아요. 무조건 다 가입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건 사실 도덕심보거든요. 그만큼의 더 그걸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잘해야 되기 때문에 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 일어나 살 수 있는 거. 변할 수 없는 건 경단녀나 이런 공백이 있는 사람은 안 뽑는 건 변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오늘은 경단녀라는 말 대신에 비선형 커리어라는 굉장히 멋진 말을 나한테 알려줘. 이제 회사도 다녔다가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동안 더 단단하게 본인을 만들어 손예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 했는데 왜 C야? 캐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C를 했습니다. 아 진짜? 나는 커리어인 줄 알았는데 근데 커리어랑 투자 얘기 하니까 네. CC 맞네. 그래서 C1 맞네. 네. 그리고 얼굴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가면을 썼는데 그래서 가명을 또 물어봤더니 손예진이를 해달라고. 네. 남편이 현빈도 현빈 아니면서. 집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자기소개를 셀프로 하는 곳이야. 네. 본인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에서 HR 업무를 하고 있는 손예진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대기업 공채로 입사해서 잘 다니다가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었고 단절 기간 동안에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또 자리를 잘 찾아서 다시 외국계 인사 업무를 하다가 다시 또 원룸텔 숙박업을 잠시 또 하다가 이제 AI가 발달되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다시 이제 외국계로 온 지 1년 좀 안 된 상황입니다. 본인을 비선형 커리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선은 경단년보다 있어 보이는 비선형 커리어. 굉장히 있어 보여, 뭐야? 비선형 커리어. 보통 이제 선형의 커리어라고 그러면은 사원부터 시작해서 대리, 과장, 부장으로 가는 그런 커리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선형 커리어는 우리가 예상하는 로드맵보다는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확인해보고 좀 알차게 인생을 채우는 그런 것이 이제 비선형 커리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오래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생각한다 본다면 이런 비선형 커리어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직업을 하나만 가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쵸. 라는 얘기를 하거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해서 그 거리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네.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그렇기 그쵸. 때문에 비선형 커리어로 하는 것도 좋겠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비선형 커리어가 사실 윤선준 님이야. 예전에 나왔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분 그쵸. 나 하버드 가가지고 뭐 맞아요. 변호사 했다가 SBS PD 했다가 UN 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네 맞아요. 하면서 이제는 창업을 해야 될 맞아요. 때인 것 같아 해가지고 나와서 창업도 하고 그래서 그분 보면서 나는 커리어가 갈짓자네 갈짓자 맞아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비선형 커리어일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되게 네. 많이 들었어. 우리 예진이도 네.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그만두면서 경력 단절이라는 시기를 겪게 됐잖아. 네. 왜 그런 시기를 아. 가지게 됐는지. 저 때만 해도 산전 휴가가 많지도 않았고 복직한 선배도 별로 없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도 약간 저한테는 주눅들기 좋은 상황이기도 했고 막상 이제 복직을 했을 때 양가에서 아이를 좀 잘 키워라 집중해서 키우라는 그런 압박도 있었고 회사 생활이 조금 지쳤을 때기도 하니까 6년 다니니까 그래서 자만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만두더라도 어디든 붙을 수 있는 자만함의 사표를 냈었는데 그게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몇 년이나 단절이 됐었지? 네. 계약직 같은 걸 통해서 약간의 뭐 업무를 계속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경력 단절이 정확히는 6년 정도. 엄청난데 네, 6년이면 네. 사실 네. 그 6년의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뭐 배운 것이 있다면? 우선은 제가 사실 20대부터는 늘 좀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이 있어서 경매학원이라던가 한식조리 기능사 이런 것도 다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경단이 됐을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맨홀 뚜껑 아래로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그때 기회를 잡자는 생각에 대기업 뭐 계약직도 써보고 뭐 공기업 지방 시험 열리면 다 달려가서 다 봐보고 뭐 대학 교직원 뭐 그리고 1인 기업 뭐 연구소 오피스텔 안에 있는 그런 연구소 어디 공판장 그런 행정직도 써보고 뭐 숲해설가 뭐 여러 가지 숲해설가도 했어? 네, 그런 지원해보고 잡 오픈이 열리는 만큼
그만큼 다 한번 지원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정규직 자리는 이미 이제 경단이 길어지니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우연히 그 헤드헌터 분이 전화 와서 며느리 같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한번 이력서를 기억을 더듬어봐서 만들어봐라. 그때 이력서를 과거 기억을 더듬어서 잘 만들어서 그게 약간 이직에 초석이 됐어요. 왜냐면 이 애기분들은 다 잊어버렸던 그런 나의 이력들이 다 그때 좀 정리가 됐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평생교육사도 제가 땄는데 뭐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 청소년 지도사도 있는데 아무튼 다 뭐 있습니다. 어제 문해교육원에서 제가 실습을 했는데 어제 전쟁이나 그때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배움의 기회를 이 없었던 그런 할머니 분들을 한글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뭐 그때 제가 그분들 볼 때 그런 전쟁과 결혼 그런 사회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는 분에 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현대 여성이지 않나? 좀 어렵지만 그리고 내가 이런 그때 시절에 비해서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고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도전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경력 단절 시간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 분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 생각보다 많네. 자격증 콜렉터네. 잔잔바리. 잔잔바리. 정말 쉬지 않고 엄청난 많은 도전을 계속 했었네. 도전이 이제 처음에는 해서 잘 안 돼서 슬프지만 나중에는 오기도 생기고 하다 보면 실패도 즐겁고 성공하면 또 기쁘고 그 안에 또 소소한 그런 자격증 따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애기만 보는 지금의 전업주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증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었던 것 같아요. 네. 30대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그래서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인생, 내가 선택한 육아, 그리고 내가 선택한 다시 복직, 경력 단절을 다시 극복하고 싶다면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게 이제 어른으로서의 인상을 바라보는 자세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어땠는지 많은 에피소드가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정규직으로 하기 힘드니까 뭐 시간 선택제도 해보고 뭐 이런 기간제 계약직도 해보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뭐 대기업 출신이고 뭐 제대로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하는 일이 다 보조다 보니까 무시가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지금 촬영하는 게 나중에 누구한테 도움됐으면 좋겠는데 새우깡 먹고 누워서 애기 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거 보고 나도 저 아줌마도 한테 나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분도 좋을 것 같고. 나의 언니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취업을 한 사례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 있었긴 했거든. 그래가지고 마침 있길래 섭외를 했지. 그래서 주변에 뭐 드러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경단을 극복해서 정규직으로 들어오고 뭐 괜찮은 또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생각보다 주변에 없긴 하더라고요. 제가 좀 운 좋된 것 같은데 운 좋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들이 도움돼서 또 많은 여성들이 힘을 내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많이 유혹이 되거든요. 야구르트 아줌마도 많이 번다. 기사라던가. 특히 보험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아이들을 낳았는데 지금은 이런 거에서 보험왕이 됐다. 사실 그 업종을 비하하거나 직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했던 업무를 연장선으로 시도를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가 했던 걸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뭐 돈이라던가 이런 거 쫓아서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과연 원했던 일인가를 생각해 볼 때 후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했던 업무의 연장선으로 정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야의 업무를 다시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의 그 커리어를 살리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보는 건 그쵸. 어떻겠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육아하느라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6년의 시기를 겪었는데 후회한 적은 없는지 왜냐면 다시 돌아가기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도 있어서 근데 뭐 지금 와서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치,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육아의 후회가 없는 게 정말 아이들을 제가 다 오롯이 다 거의 다 키웠고 그 아이가 커가는 순간순간을 다 영상으로 담고 사진을 담았기 때문에 후회가 너무 없고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말을 배우면서 그 순간에 엄마 사랑해라던가 그 말이 터지는 순간에 제가 대답해준 첫 번째 사람이 됐다는 거에 저는 사실 되게 기뻐요.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아가 잘 맞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네. 애 너무 좋아하고 잘 키우는 걸 또 좋아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사실 육아휴직 이렇게 1년 가능한데 애기 낳고 키우면서 일보다 자기는 너무 이게 힘들대. 그래서 저 조기복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연락 오는 많아요. 친구들도 막 있었어. 네, 맞아요. 다 굉장히 사람마다 신기하네.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그 최선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하고 경력 단절됐다가 다시 또 이제 사업을 또 네. 했지. 되게 신기하더라고. 신기하게. 사업은 어떻게 또 어. 시작했는지. 회사도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다녔는데 또 아이가 사춘기 때가 되니까 고비가 또 오더라고요. 서로의 약간 그 인식의 차이도 벌어지고 그리고 아이가 있어요. 사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봤어.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친구네 집 놀러 갔다가 그런 이제 원룸텔이나 고시원 이런 정보를 얻고 저는 이제 브로커 연락처를 받아서 바로 결정을 하긴 했어요. 괜찮은 사업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시중에 나는 책도 많이 봤고 그리고 강의도 몇 번 듣고 그리고 매물 몇 개 보고 코로나 거의 끝 시간이라서 바닥을 쳤다고 생각해서 그때 인수를 운 좋게 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기도 되게 좋았네 그때 정말. 네, 시기도 좋고 다행히 이제 제 생각에는 전업하면은 사실 신문도 잘 안 보고 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경제 흐름도 보고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잘 읽기 때문에 그런 경제 흐름을 더 캐치하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이 신기해.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사람들이 망설일 텐데. 근데 저는 경력 단절에서 수많이 도전하고 실패했던 것들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잘 돼서 다행인데 그냥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아니면 말지 하면서 경력 단절 기간 동안에 시도했던 그런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극복과 이런 오기와 강단 그런 것들이 사업할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원룸텔을. 저는 건물 전체를 빌리는데 건물 전체를 빌려서 월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건물주에게는 고정된 월세를 주고 저는 그 방에 있는 월세는 제가 다 받습니다. 근데 건물주는 왜 직접 안 하지? 관리가 귀찮고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아파트 보면 관리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는 뭐 한 번에 받고 싶으니까 원룸텔을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택시 회사 같다는 생각도 드네. 거기도 일정한 금액만 택시 회사에 주면 나머지는 내가 가지는 그쵸. 거니까. 방 가격도 내가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단기로 잡을 수도 있고 제가 그 룸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지역이 괜찮나요? 서울에서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서울 쪽은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권리금이 사실 오르거든요. 권리금에 대한 또 시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은 좀 매력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또 회사 다니니까 이 운영은 어떻게 해? 지금은 저희 남편이 거의 하고 있고요. 저는 주말에 잠깐 뭐 확인하고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 깔끔한지 확인하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본업에 출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HR 전문가로서. 네. 지금은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죠? 왜냐면 이것저것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애도 키우고 하면 사실 맞아요. 엄청 바쁜데. 네.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자는 그 영어랑 독서랑 운동을 놓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영어는 어디서 의외인데? 봤어요? 왜 영어야? 나 처음 듣는데. 어디서 봤어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선 일어나면은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단톡방에서 성경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새벽 전화 영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전자책으로 지하철이나 이제 뭐 친구 기다릴 때 짬짬이 계속 보고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데 이제 저만 볼 수 있게 서재 코너를 만들어서 계속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산재되어 있는 지식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지만 나만의 기준으로 그 지식이나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게 독서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1년치 끊어놓기 때문에 그냥 그 발을 갖다 놓는 거죠. 매일 가는데 힘들면 40분만 근력 운동만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그래도 가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진이가 꾸준한 사람이에요. 네, 꾸준해요. 꾸준해서 왜냐면 가능했다는 생각도 사실 네. 들어. 사실 보면 나의 언니들에 나오는 분들 대단한 분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꾸준한 뭔가가 있었으실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거든요. 근데 뭐가 평범해? 근데 그 꾸준히 뭔가를 할 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꾸준함이 약간의 동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바퀴. 그래서
이 꾸준함 속에서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것도 생기고 그 힘으로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서 저는 루틴을 사실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루틴이 나를 좀 지탱하기 원동력이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조그만 작은 성취의 그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루틴을 만드는 거. 네, 루틴은 로봇처럼 일어나서 로봇처럼? 무조건 다시 또 일어나는 힘. 어. 그게 루틴인 것 같아요. 어. 다시 벽을 밀치는 힘. 그냥 무조건 그냥 누가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 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루틴에 개인적으로 자기에 맞게 루틴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지켜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깨달은 거 많은데요. 많겠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변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변하게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거를 먼저 구분하는 게 좋고 변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본인은 그럼 변화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고 변하지 못하는 건 뭐였어? 그 변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거. 변할 수 없는 건 정단녀나 이런 공백이 있는 사람은 안 뽑는 건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넘어서는 다른 스펙. 제가 이제 영어를 계속해서 영어나 다른 자격증, 평생교육사 이런 걸 통해서 외국계 번역회사에서 평생교육원 설립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운 좋게 영어를 할 수 있고 평생교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채용이 됐거든요. 날 채용하는 건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서를 꾸준히 쓰고 그들이 원하는 스펙을 만들어 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감복하기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인생에서 느낀 건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경력단절을 오래 겪으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이고 나의 어떤 게 사회에 팔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카드 게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달란트라면 이 카드 중에서 어떤 걸 내밀어야 되고 이 판에서 어떤 걸 해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약간 게임 같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질 수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카드를 보고 거창한 목표보다는 내만의 그냥 가치 그런 걸 가지고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내가 가진 있는 카드를 펼치면서 그 판에서 승리하면 좋죠. 근데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상처받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사는 이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카드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카드를 네. 본인이 이제 테솔도 하고 했으니까 많이 그 카드가 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가능했던 거였던 것 같고 그게 카드가 처음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많이 제가 그 시도를 하면서 면접도 보고 뭐 여기 와서 원서 쓰면서 오는 그들의 피드백이 저한테는 카드의 실마리였던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을 원하는구나. 그럼 그거 관련된 걸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런 걸 따고 그렇게 해서 카드를 좀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사실 경단녀 대부분들이 30대실 것 같은데 20, 30대에 사실 실패하시고 도전해도 충분히 인생은 길거든요. 그래, 맞아.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노력한 만큼 또 오더라고요. 조바심 내지 말고 이제 노력하면 자기의 때가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항상 때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은 아이 키우느라고 힘드신데 정말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아. 그 또한 네, 지나가. 진짜. 그때는 진짜 어렵잖아. 정말 진짜 그래요. 와. 진짜 분유 냄새 나고 우유 냄새 나고 맨날 나는 이제 언어도 어눌해지고 아이들 대화처럼 되고 보는 게 아이들하고 똑같은 프로그램 보고 수준이 그렇게 낮아지고 내가 이러려고 실력 수학 풀었나 이럴 때가 될 때가 있어. 정말 현타가 오고 그런데 다 때가 옵니다. 맞아. 그때는 이제 육아에 집중할 때라서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아이를 온전히 살아주는 게 맞고 그때 아이 핑계 때문에 내가 이제 그만뒀다는 마음이 들면 아기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엄마야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또 언젠가 그거 다 오거든요. 오롯이 다 주면 후회도 안 남고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이제 애 옆에 있지만 마음은 다시 회사 돌아가고 싶고 뼈죽구도 씻고 당장이라도 막 그런 생각에 집중 안 하면 또 후회 나요. 정말 뼈죽구도 씻고 운 좋게 딱 됐어. 그렇지만 또 아이가 또 눈에 밟히는 걸 많이 봐서 맞아. 복귀했다가 실패하는 분도 꽤 있어요. 저는 충분히 오롯이 주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해서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귀한 게 애가 몇 살 때 다시 회사를 들어온 거야? 저는 이제
유치원 때쯤 아. 6살 정도 고생하긴 했죠. 그런데 그때 온전히 다 줬고 아이도 어느 정도 떨어질 줄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 그 6년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후회가 안 남게 되고 그만큼 또 저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자취아빠리 자격증이었지만 다 딸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영어도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려움 많이 겪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단단해지면서 지금은 네. 회사도 다니지 네. 사업도 하지 네. 다 가졌네. 네,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나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제 경단이라고 뽑지 않을 때 그리고 남들이 내가 경단이라고 지원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 도전해보는 거 하나 먼저 쓰는 게 큰 인생의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상치 않았던 큰 보상으로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치지 않고 하시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무모한 도전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인생이 길기도 하고 우리는 30대고 젊고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가질 때니까 이제 인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방법은 또 생길 것 같아요. 무모한 도전은 사실 없는 것 같아. 도전 후에는 다 뭔가 남아. 네, 남죠. 20, 30대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해보니 좀 무서운 것도 없어지고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두 개가 남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던가 말던가 하면은 심플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화낼 일도 없고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본인이 이제 도전했던 많은 얘기들을 사실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얘는 그냥 뭘 해도 할 수 있는 애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 다시 일어나는 법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 인생은 자기가 가진 카드로 이 게임 안에서 이제 살아남는 거다라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각자의 카드를 만드는데 많은 고민과 노력에 사실 맞아요. 꾸준함 그리고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채용 사이트가 있다, 취업 사이트가 있다. 그럼 뭐 사람인 자코리아, 인디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무조건 다 가입하는 거예요. 취업 특강 박람회 있으면 무조건 다 가보고 그리고 나랑 관계 없는 무슨 협회에서 하는 뭐 이런 뭐 교육도 다 들어보고 내가 사실은 계속 경험 없이 다녔던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건 사실 도덕심보거든요. 그만큼의 더 그걸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관련해서 교육이 있다면 그것도 다녀보고 내돈내산으로 다녀보고 컨퍼런스도 다녀보고 하면서 그 감을 잊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 발을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경력 단절이 지금 되신 분 그리고 네.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손예진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커리어가 꼭 선형일 필요는 없어. 그리고 맞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선형이 아닐 거라고. 맞아요. 비선형 커리어. 여러분들의 비선형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로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 저기 안녕. 보고 여기도 봐야 돼. 안녕. 안녕. 여기도 안녕.